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상가함수 공식 2에서요. 탄젠트 관련된 내용 중에서 활용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종종 시험에 나오는 편이라서 연습이 좀 필요해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 직선과 녹색 직선이 있는데요. 기울기가 두 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 각을 시타라고 했을 때 이 각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녹색 직선을 봐보십시오. 녹색 직선에서 X축과 이룬 각을 저희가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을 알파라고 둘게요. 그리고 파란색 직선의 X축과 이룬 각을 베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시타가 될 건데요. 자, 이거는 삼각형이 되고 이거는 외곽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두 각의 합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알파하고 똑같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더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알파 값은 뭐라고 나온 거냐면 베타 플러스 시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시타 값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시타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각을 바로 파악해 가지고 풀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삼각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기울기 관련된 게 나와 있으면 기울기 값 자체가 탄젠트 값이라서 자, 탄젠트 알파 값은 뭐라고 나온 상태냐면 n으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탄젠트 베타 값은 기울기를 의미하니까 n 값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시타 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탄젠트 시타 값을 찾기 위해서 탄젠트 시타를 쓰게 되면 탄젠트 뭐 해가지고 풀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1마 탄탄분의 탄불탄이었으니까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그리고 탄젠트 베타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nm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n-m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큰 각에서 탄젠트 값이 큰 데서 작은 값을 빼가지고 풀어내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정수값으로 나오도록 하면 이 값이 예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각을 주로 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젠트 값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탄젠트 차와 관련된 문제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뭘 알아낼 수 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또는 그거의 탄젠트 값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오셔서 예제 문제들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하나는 y가 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고요. y가 3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시타라고 할 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역시 탄젠트 시타인데 두 개 이루는 각이니까 뭘 뜻하더라? 알파에서 빼기 베타 한 값인데 알파를 큰 값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탄젠트 값이. 그래서 저희가 기울기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기울기 하나는 1이고 기울기 하나는 3으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기울기 큰 값을 탄젠트 알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다? 3으로 주어졌고 탄젠트 베타 값을 얼마로 보겠다? 1로 보겠다. 이래가지고 접근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타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따라서 탄젠트 시타는 탄젠트 뭐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풀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시 덧셈 정리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해가지고 문제 풀어 들어가겠다 이런 뜻이죠.
이미 값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3 곱하기 1 그리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의 2라고 나와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세크 시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세크하고 탄젠트의 관계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세크 제곱 시타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접근하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시타는 세크 제곱 시타 이거였죠. 자, 따라서 우리는 1 플러스 탄젠트 시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1이 뭐가 되었다? 세크 제곱 시타입니다. 자, 따라서 세크 시타는 4분의 5에다 루트만 붙여주면 되니까 2분의 뭐라고 쓰면 되더라? 루트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양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시타 값이 예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로 나와야 되어서 뭐만 썼다? 2분의 루트 5 플러스 값만 사용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두 직선 ax-y 플러스 3 = 0 이렇게 주어졌고요. x 플러스 3y 플러스 5 = 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두 예각의 크기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4분의 파이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때 a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하고 이 식을 먼저 1차 함수 형태로 기울기가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먼저 변형시키면 첫 번째 식은 y는 뭐가 되느냐 하면 a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나오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알파 값이 뭐라고 두더라? a라고 두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식을 변형하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베타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지금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탄젠트 시타라고 나오게 되면 저희는 어느 쪽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뭐라고 써야 되느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예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양수값이 나오면 예각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a 값을 정확하게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 어느 쪽이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젠트 알파와 베타 중에서 자, 그래서 절대값 붙여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시타 값이 얼마라고 주어졌느냐면 4분의 파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란 걸 알고 있다? 1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배웠던 탄젠트 공식으로 변형해서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값들을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a고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더라? 마이너스 3분의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뭘 곱해주느냐 하면 3을 곱해주게 되면 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면 3-a에 3a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 결과값이 얼마가 되더라? 1이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절대값을 제거하면 이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두 가지 케이스를 여기다 정리해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1이 나오는 경우 3-a에 3a 플러스 1이 뭐로 나오는 경우? 1이 나오는 경우와 두 번째 케이스는 3-a 그리고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나오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가지고 풀면 됩니다. 그러면 양변에 분모에 있는 값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3a 플러스 1은 3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4a가 2라고 나와서 a 값이 얼마로 나오는 경우?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미터의 경우는 3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옆쪽으로 분모에 있는 값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4라고 나와서 a는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자, a 값이 마이너스 2로 나오더라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값은 두 개가 되더라. 뭐더라? a가 2분의 1 나오는 경우하고 a가 마이너스 2 나오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위로 올라오셔서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서요. 자, 붉은 선과 파란 선이 이루는 각을 시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시타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수수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원점처럼 생각해서 파란색 선을 긋게 되면 얘의 기울기는 두 칸 증가하는 동안 3칸 올라갔기 때문에 얘의 기울기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2분의 3이라고 나오겠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 선은 보시면 3칸 증가하는 동안 1칸 올라갔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면 3분의 1로 나오겠죠. 3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알파를 어느 거로 보고 기울기 값이 큰 이거를 알파로 보고 얘를 뭐로 봐가지고 베타라고 봐가지고 탄젠트 시타 값을 구해 들어가면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저희가 배운 거 그대로 쓰게 된다면 탄젠트 시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바로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뿔 탄젠트 알파 값이 2분의 3이고 탄젠트 베타 값이 3분의 1이었죠. 그리고 탄젠트 알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아래로 뭘 곱해버리느냐면 6을 곱해버리게 되면 분모는 뭐가 되고 9가 되고 분자는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9분의 7이 저희가 구하는 답이 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기로 주어져 가지고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있고 자, 이 이룬 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젠트 값은 밑변분의 대변이기 때문에 3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선 같은 경우는 역시 3칸 내려가고 밑변이 3이고 대변이 1이기 때문에 3분의 1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알파로 생각하고 얘 베타로 생각했을 때 이 값이 탄젠트 알파 값은 얼마로 나왔다? 1로 나왔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나오게 되느냐면 3분의 1이라고 나왔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타 값만 구해내면 되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탄젠트 시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면 되죠. 자,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1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위아래로 3을 곱해버리게 되면 하나는 3분의 4 그리고 하나는 3분의 2 이렇게 되죠. 통분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뭐가 되느냐면 구하는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